드디어 지난 24일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죠. 아이언맨 이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11년간 22편의 영화로 펼쳐진 대장정을 끝맺음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가 인상적인 건 저번 인피니티 워가 타노스에 초점을 맞췄던 영화라면 엔드게임은 마블 대표 인기 캐릭터이자 어벤져스 시리즈의 주인공격이었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했고 또 이를 통해 마블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게끔 했다는 점인 것 같네요. 22편의 영화를 통해 끝없이 확장하던 세계관을 한 차례 정리하고 완결하는 쉽지 않은 결정과 더불어 앞으로 MCU의 변화를 예고하는 영화였습니다. 또한 그 변화의 주역이 될 캐릭터들을 제시하는 일도 잊지 않았고요. 엔드게임은 국내 개봉 영화 사상 최단시간인 개봉 후 4시간 30분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죠. 실은 개봉 전날 이미 사전 판매량 2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닝타임이 180분에 달하는 아주 긴 영화지만 체감상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엔드게임은 영화관에 가서 여러 번 관람했는데 참 신기한 게 볼 때마다 영화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네요. 개봉날 영화를 봤을 때는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갈 때는 오히려 진중하고 과장되게 표현하면 엄숙하다? 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해라는 분도 봤었고요. 일단 이번 리뷰는 주관적인 의견이 꽤 섞일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엔드게임을 MCU에 대한 헌사이면서 지난 역사에 대한 인정이 가득 담겨있는 영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 전체가 팬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영화는 전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 악당 타노스에 의해 우주 생명체의 절반이 사라진 절망 속에 시작됩니다. 남은 어벤져스 멤버들은 가족과 친구, 자신의 일부까지도 잃어버려 내낸 슬픔에 살고 있죠. 소중한 또 다른 것을 찾거나 이제 체념한 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지낸다거나 자책에 빠지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절반이 결여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도중에 5년간 양자세계에 갇혀있던 앤트맨이 갑자기 나타나 어벤져스 앞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양자물리학을 이용해 과거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타임슬립물을 싫어하지만 마블은 이 장치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보다는 엔드게임의 시리즈상 의미와 가치를 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적의 선택을 했다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과거로 떠나는 여행은 마블 팬들을 향한 또한 MCU 역사를 향한 추억 여행입니다. 인피니티 스톤들이 있는 자리는 각기 어벤져스 멤버들이 영화에서 난적과 싸웠던 공간입니다. 처음에 도착했던 장소들이 2012년 뉴욕, 2013년 아스가르드, 2014년 모라그 행성 등입니다. 이 시공간들이 각각 어벤져스, 토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배경이죠. 그리고 동시에 주연 캐릭터인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의 가슴속 깊은 곳의 슬픔을 해소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화의 뒷이야기로 침투한 어벤져스 멤버들은 그곳에서 과거에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각 인물별 아픔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후회를 안고 있는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태어나던 즈음에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를 만나 진솔한 속내를 드러내고 옛사랑과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캡틴 아메리카는 다시금 연인 패기를 만나 과거의 두근거림을 기억합니다. 토르도 이제 볼 수 없는 어머니를 만나 심적 위로를 받게 되고요. 캐릭터들의 개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마블 시리즈다운 연출이면서 동시에 그 캐릭터들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방식일 것 같네요. 팬들이 토르, 아이언맨, 캡틴이 슬프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점은 마블의 강점인 것 같네요. 의뢰 마블 영화를 볼 때 저희가 기대하는 바를 대부분의 영화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센스? 또한 이 와중에도 엔드게임은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팬들이 슬퍼한다는 걸 참을 수 없다는 듯 말이죠. 시리즈 내내 완고하고 듬직한 이미지가 강조된 캡틴이 등청스레 하일 하이드라를 말하는 장면, 자신의 엉덩이를 보고 감탄하는 부분은 기존 캡틴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유머이면서 동시에 이제 캡틴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또 등장하지 않던 캐릭터들을 꾸준히 등장시키며 전하는 캐릭터성과 유머는 역시 마블 하는 찬사가 나오게끔 만듭니다. 악당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대격돌이 벌어지는 영화의 말미, MCU는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 원년 멤버들은 타노스를 향한 싸움으로 과거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타노스와의 싸움 속에서 이들은 진정 영웅으로 성장하죠. 특히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고 아이언맨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압도적인 힘으로 난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모두의 생존을 위해 나를 내려놓으면서 이룩한 희생적 영웅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죽음, 늙음, 새로운
모험의 형태로 이뤄지는 영웅의 면모, 그리고 이는 곧 차세대를 향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캡틴 마블을 필두로 완다 막시모프, 와스프 등이 한 무리를 이뤄 돌격하는 장면이 강조되죠. 차세대의 대표 주자는 바로 여성들이란 걸 알리는 것 같았어요. 또한 캡틴 아메리카의 새 방패는 자연스럽게 흑인인 팔콘의 소유가 됩니다. 즉 엔드게임에서 마블은 이제 MCU의 새 주역은 흑인, 여성 등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밖의 영화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전투 장면을 선보이는 등 볼거리 면에서의 재미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간 MCU 영화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 싸우는 장면은 스펙터클을 형성하는 동시에 팬들에게 바치는 팬서비스처럼 여겨지고요. 아마 MCU에서 한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에이전트 1, 발키리 등이 등장할 때 관객의 감격은 더욱 커질 것 같네요. 물론 이를 온전히 느끼려면 무엇보다 앞선 MCU 작품들의 감상은 필수입니다. 기존의 마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초반 시간여행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크게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실은 시리즈가 이미 정말 많이 이어져 있죠. 몇몇 영화나 쿠키 영상을 못 보셨으면 부분 따라갈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드게임 아쉬운 점도 몇몇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보면 그러한 부분에 의해 감상이 확연히 다른 분들도 몇몇 계시고요. 하지만 제가 구태여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엔드게임은 10년 넘게 이어온 마블 시리즈의 한 차례 마무리를 지어주는 영화이고 여기서 마블은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충족시킨 것 같습니다. 실은 전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잘 지어주는 시리즈를 생각보다 찾기 어렵더라고요. 네, 파라오였습니다.